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폭우가 지난 자리에 폭염이 뒤따르는 8월입니다.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가는 건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안전한 전남도를 위해 우리가 갖춰가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안전건설 소방이 박문옥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폭염이 지속되면서 연일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폭염 발효와 온열 질환자 발생 추이 살펴주실까요? 네, 지난 6월 17일 처음 폭염 경보가 발령된 이후 35년 내외의 기록적인 폭염과 그리고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누적 30일의 폭염 경보가 전남 전역에 내려졌고요. 지난 22년 폭염 일수가 총 53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기록도 올해 이제 바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1,86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24명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13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요. 여수 27명, 순천 20명, 그리고 광양이 16명으로 동부권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 서부권은 한평 11명, 신안 8명, 그리고 목포에서 7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안타깝게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이제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지난 3일 영암에서 몽골인 남성 한 분이 고열과 탈진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온열 질환도 큰 문제지만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양식장이나 조류의 폐사도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폭염 피해 사례들도 짚어주시죠. 네.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식장과 그리고 가축에 대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살펴보면 닭, 오리, 가금류의 경우 현재까지 34,500여 마리가 폐사됐고요.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는 2,000여 마리가 폐사되었습니다. 피해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장의 어피류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 60여 어가에서 우럭 85만 마리가 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고손특보가 내렸던 21년에는 전남 양식어가에서 약 750만 마리의 그 양식어류가 폐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폭염으로 인해서 농가와 그리고 양식어가에 많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가뭄에 의한 피해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를 보면 전남의 경우 벼, 콩, 고구마 등 1,465헥타르의 농경지에서 가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폭염 상황 속에서도 바깥 활동이나 업무를 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남도나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폭염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육체 노동을 통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시는 이제 공사 현장과 그리고 농어촌 등에서 폭염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폭염특보 시 사업자가 공사에 대한 일시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약 연장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공사를 좀 너무 단시일 내에 끝마치려고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열사병의 3대 예방 수칙인 물, 그리고 그늘, 휴식 등 이러한 3대 원칙을 좀 잘 지키고 그리고 무더위 시간에는 5개 그 근무를 좀 단축시키고 아니면은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작업자의 안전 건강 상태를 좀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전라남도에서 이러한 그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그 기간만큼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연장된 기간만큼 그 준공기를 못 맞췄다 하더라도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의 경우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많은 네. 폭염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전에는 이제 낮 시간대에 많은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네. 지금은 오전에도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오전에도 이런 이제 피해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마을 이장 그리고 저기 공무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런 그 회원들께서 네. 마을을 직접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두 방송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SNS를 보내기도 하지만은 네. 이게 좀 어르신들이 잘 안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논밭에서 경작하시는 분들 혹시 이상 징후가 있지 않은지 네. 좀 예찰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에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비는 아무래도 복지 시스템이 함께 가동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라남도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취약계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노숙인 등 취약계층, 그리고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네. 전기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낮 시간대에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거든요. 네. 전라남도에는 9,21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네. 지난해는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15,000원을 더해서 11만 5천 원씩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과 휴일에 그 연장해서 운영하는 그 무더위 쉼터를 대상으로 해서 네. 전라남도에서 제9호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이제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네. 냉방 용품이라든지 냉방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댁에서 안 나오시면은 또 네. 이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문화 아니면은 교육 활동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해서 네. 그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이제 동기 유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좀 체류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시간을 거기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거리 노숙인들이 인명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네. 예찰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 소방, 의료기관이 함께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면은 재활시설이나 요양시설로 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방문 지원을 통해서 네. 이러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데 이외에도 이제 돌봄 로봇이라든가 AI 스피커 아니면은 손목 밴드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네. 독거노인의 건강 상황을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3,556명의 생활 지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일일 안전도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관련된 다양한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폭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그야말로 전국이 폭우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 작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기록적인 폭우다 이런 표현이 참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전남 지역 강수량 통계를 함께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대기의 강이라는 말도 이제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극한 폭우라는 말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이후에 정말 전라남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400mm 조금 넘는 비가 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두 달간 약 800mm의 비가 내렸고 이 중 530mm가 지난달에 전부 내렸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내렸죠. 네. 올해 누적 강수량이 이제 1,288mm인데요. 지난해 이 시기 연간 누적 강수량은 522mm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배가 훨씬 넘는 그러한 비가 내렸고요. 네. 광주 전남의 연평균 강우량이 1,370mm 정도인데 네. 지난 7개월 동안 예년 1년치 비가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포의 경우에 강수일은 현재까지 이제 70일이고요. 누적 강수량은 1,134mm. 그리고 비가 많이 온 이제 여수와 장흥을 살펴보면 여수는 1,400mm 그리고 장흥은 1,3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정말 많은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전남 지역 피해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논과 밭의 침수는 물론이고요. 하천 범람부터 제방 유실까지 다양한 재해가 발생했죠. 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라남도에 500mm 이상의 이제 폭우가 내리면서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피해가 좀 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평과 무안, 신안, 영광, 장성 등에서는 논밭 1,299헥타르가 물에 이제 침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축 피해도 있었는데요. 무안에서 키우던 오리 2만 1,500마리가 폭우에 폐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에서는 지방하천 제방이 유실되었고요. 그리고 화순과 무안 해제, 한평에서는 도로 경사면에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이제 차량이 통제되는 네. 그러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지역마다 이제 피해 구역에 심각해지는 상습 침수 구역이 존재하는데요. 가까운 무포시의 경우 석현 삼거리 일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게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달 24일 목포에 145mm의 정말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네. 이때 석현동 일대 8차선 도로가 이제 침수되었고요. 인근 상가와 주택까지 어른 무릎 높이의 물이 네. 잠기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원래 이제 그쪽이 농경지가 많이 발생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에서 물을 좀 가두어두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신축 아파트가 많이 이제 그쪽에 이제 생기다 보니까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콘크리트나 아니면 도로면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낮은 지대로 물이 모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이제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이걸 삼양천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마치 무안에도 그날 200mm 정도의 비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양천도 가득 찬 상태고 만조까지 겹쳐가지고 물을 어디로 이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인근에 저류지를 만들기로 이제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런 비를 예상도 하기 힘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비하는 것은 이제 더더욱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폭우에 대한 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이런 네. 부분까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가마솥 더위로 불리는 폭염, 그리고 그 직전에 발생했던 폭우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사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폭우 이전에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도서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이 됐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도심에서도 제한급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올 봄까지 전국적으로 급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이제 최악의 가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전라남도에도 이미 지난 여름에 저수율 30%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올 봄에는 저수율이 20%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제한급수를 시행해 온 곳도 있었지만은 이런 곳은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급수 차량 그리고 네. 생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구 2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이곳 이제 목포라든가 다른 네. 이제 도시권역은 2, 3일 정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다행히 이번 비로 인해서 지금 저수율이 60%까지 올라갔지만은 네.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호우 때문에 네. 물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가뭄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런 계획들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난리가 난 지금의 상황과는 또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 지역 물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대안이 뒤따라야 할까요? 네, 이미 지난 급심한 가뭄을 이제 극복하면서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제 주요 식수원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암댐의 경우에는 매일 70만 톤의 물을 공단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20만 톤의 이제 다른 이제 물은 하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공단에 총 90만 톤 사용하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하천의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식수원을 좀 아끼고 하천의 용수를 조금만 정수를 하면은 네. 공업 용수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수원은 좀 더 아끼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공급량을 늘려서 네. 식수를 좀 더 아끼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설을 하면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물을 일부 정화를 하면은 네. 다시 또 공업용수로 쓸 수 있어요. 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얼마 갖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재처리 용량도 적지만은 네. 이러한 재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시설도 좀 확충을 하는 방안을 우리 전라남도가 고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또 닥칠 수 있는 가뭄 극복을 위한 현명한 네.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도 가정을 해가지고 네. 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뭄이 극심한 당시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평군과 순천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불 규모가 상당해서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올봄 전남 일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네. 예. 한평 대동면과 신광면 그리고 순천 송광면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대형 산불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한평이 680헥타르가 이제 소실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천이 19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건물 11개 동이 이제 전소되었고 그리고 재산 피해는 약 93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국 소방 동원령 1호가 발령되었고요. 네. 그리고 인원은 2,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산불을 이제 끄는 작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22대 이제 동원되었고요. 네. 그래서 화재 발생 28시간, 28시간 만에 이제 전부 진화가 되었는데요. 네. 당시 김용록 지사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지휘하시고 소방청장도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지휘를 하신 덕분에 좀 빨리 진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가와 그리고 문화재 축사 등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정말 좀 빠르게 화재 그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 빠른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에 대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런 만큼 대형 산불에 대응한 인력이나 체계 정비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대형 산불의 경우 이제 소방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이제 광주와 전남 그리고 대구, 충남의 인력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진화가 가능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뭄의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은 산불이 또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이 이제 이 산불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민간에서는 인력도 이제 뭐 동원될 수 있지만은 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광역 농약 살포기라는 이런 네. 기계도 있어요. 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물을 분사해 주는 농약을 이제 분사해 주는 네. 역할인데 거기 이제 물을 넣으면 물이 분사되겠죠. 이런 장비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이 장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점검, 실태 조사도 같이 해가지고 이러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민관의 모든 물자가 함께 동원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그런 이런 대형 산불을 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를 통해서 전남 지역 자연재해 피해 상황부터 대응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만 이제 겪고 있는 위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이런 그 폭우, 폭염 그리고 이제 가뭄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 관계 기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민 한 분 한 분이 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이런 폭염을 이제 겪으면서 그러한 대비도 차근차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에서 완성되는 것인데요. 자연재해에 긴밀하게 대응해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